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시키는 것 같고 엄마는 형편만 들고 그러니까 동생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썩 하다 보면 전화도 받아야 하고 돈도 맡아야 하고 떡도 팔아야 되고 다 이거 없어지고. 다음 날 추석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송편을 미리 맞추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떡집도 바쁘다. 어서 오시오. 예, 우리 집에서 와요. 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니까 뭐래. 네. 추석도 마찬가지고. 송편? 1kg 10,000원. 5만 원. 영순 씨가 국밥집을 할 때부터 찾아오던 단골들. 이젠 떡집 단골이 됐다. 맞춰 가실게요? 네. 1kg짜리가 2개요. 네. 2kg짜리 하나. 3kg짜리. 3kg짜리 하나. 떡집을 시작하고 나서 남들은 쉬는 명절이 제일 바쁜 날이 됐다. 명절 때면 해다 먹고요. 여행 때도 사다 먹기면 오고 그래요. 너는 이제 뭐하다 이제. 올해는 추석 송편 예약 주문량이 부쩍 늘었다. 예, 빨리빨리 또 봐도 가셔. 예, 잘 해놓을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셔. 예. 송편은 평소에도 가장 잘 팔리는 상품 가운데 하나로 총 3종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추석이 오면 한 가지 종류가 더 추가된다. 추석 한정 송편으로 엄마가 공들여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은 바쁜 막내를 대신해 첫째와 포장을 맡은 엄마 영순 씨. 작은 흠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막내야, 떡 좀 잘 뽑아. 이쁘게, 어? 엄마가 말을 시작하자 갑자기 매대로 나가는 첫째. 어디 갔어? 열받네. 아, 큰아들. 아니, 엄마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겨? 엄마의 잔소리 세례를 피할 생각이었는데 딱 걸렸다. 추석 때 모시 송편 와야 되니까 그 모시 농사 짓는 거 그거 가서 한번 따다가 송편 만들어야 돼, 알았지? 이 집에서 엄마 말씀은 법 아니던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추가됐다. 정신없이 바빴던 오전 장사가 끝나고 난 뒤 가자, 기현아. 기운이 없어요. 어? 기운이 없다고요. 아. 아이고 뱀 나와 거기. 형제는 장사하는 엄마를 따라 시장에서 자랐다. 만나는 사람이 다 이웃인 셈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넉살 좋은 재원 씨는 어려서부터 이 시장의 아들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아, 피곤하다. 인생이 다 맨날 피곤한 줄 알아. 야, 진짜. 모시밭에 가려면 차로 20분은 가야 한다. 친척이 경작하는 논두렁을 빌려 심은 모시가 사람 키만큼 자랐다. 1년에 너댓 번은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팔기에 양은 충분하다. 안 그래도 바쁜데 농사까지 지으려면 보통 고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 우리 사장님 아이디어죠. 이게 원래 저희 이 떡집 하기도 전에 할 때 막 그 이 음식 식당 할 때도요. 산에서 약초 캐다가 반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왕회장으로 모시는 어머니 말씀이기 때문이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왔으니 얼른 따고 들어가야 할 텐데 이 벌한테 한번 써줘. 야, 사과가 아니라, 그냥 저기, 사과 벌집이네, 벌집. 야, 이 벌한테 한번 쏘면 죽어, 이거야. 이 벌한테 한번 써줘.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무시나 따요. 첫째 재원 씨는 말벌 구경에 여념이 없다. 동생한테 한 소리 듣고 다시 일을 하나 했더니 야, 기현아, 가자. 아 조금 더 따. 아. 야, 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동생을 재촉한다. 이미 모신잎에 흥미를 잃은 재원 씨. 들자, 사과 하나 먹을래? 어? 왜?
일을 좀 진지하게 좀 해요. 야, 가자. 진득하고 조용한 성격의 둘째와 호기심 많고 넉살 좋은 첫째. 정반대 성격인 형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할 때 더 위력적이다. 아, 이런 건 잘못하는데요. 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런 건 조금 잘해요, 형이. 자꾸 집에 가자는 형도 형이지만 오후 장사 준비하려면 이쯤 하고 가야 한다. 양손에 자루를 들고 돌아온 둘째 기원 씨. 한번 뜯었던데. 주방으로 가기 전에 모신잎을 꺼내 펼쳐놓는다. 엄마가 먼저 보고 합격점을 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못이 좋다. 아주 야들야들하니 부들부들하니. 손에. 모씨 자체는 마음에 드신단다. 다음은 야! 어디 오늘 이거 삶아가지고 못이 송편 좀 오늘 좀 해봐. 예. 어? 예. 저 문다 푹 삶지 말고 잘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예. 예. 지시를 내리고 마실에 나서는 엄마. 엄마가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하자마자 첫째 재원 씨도 가게를 비운다.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가까운 부모님 집. 보통 아침 장사를 마치고 가게가 한가해지면 들러 형제들이 번갈아 쉬곤 한다. 들어와 보니 셋째 레원 씨는 이미 쉬고 있는 중이다. 새벽부터 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참 기나 길다. 첫째와 셋째가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동안 떡 만들기 담당인 둘째는 주방에서 동동거리고 있다. 오늘 따온 모시가 말라버리기 전에 송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일이 많다고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 말하고 무시 좀 사수해서 하기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이 타요 가족들이. 그냥 욕만 먹고 그냥 지금 그냥 지지고 듯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엔 엄마도 형도 너무 엄격해서 속으로만 사귀고 있다. 제가 제일 억울해요. 뭐가요? 주방도 봐야 되고 밖에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옷이 나면 또 쟤들 이거 뭐지 이거 자르러도 가야 되고. 불평을 하면서도 손을 쉬지 못하는 기원 씨. 떡을 만들다 말고 벨소리에 뛰어나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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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형도 동생도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 같다. 기원 씨가 주문 받고 떡 팔고 혼자 동분서주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눈을 붙이고 일어난 첫째 재원 씨는 또 세종 씨를 찾았다. 세종 씨를 드나들 때마다 상가 건물을 보러 다녔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한 군데 눈여겨보던 가게 예정지를 둘러보러 온 것이다. 이쪽으로 이제 떡 찌는 거 주방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매장 같은 거 하고 해서 여기서 재원 씨가 생각하는 매장은 떡집과 카페가 융합돼 연배가 있는 손님들은 물론 젊은 층도 좋아할 만한 형태.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 동생이나 형이나 배달을 하기 때문에 외출이 잦은 편이다. 그런데 오늘은 둘 다 무슨 일인지 너무 오래 가게를 비우고 있다. 하루 종일 주방으로 매장으로 다니며 정신없는 기원 씨. 슬슬 부하가 치민다. 한편 레원 씨는 잠시 짬을 내 전부터 벼르고 있던 가게 간판을 의뢰하고 오는 길이다. 우리가 잡은 거요. 친구 같다니? 동생을 보자마자 가시 박힌 말을 건네는 둘째 기원 씨. 형이 주문받아 놓은 걸 보니 혼자 바빴던 건 알겠지만 오는 말이 투명스러우니 가는 말도 곱게 나가질 않는다.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너 없으니까 막 혼자 떡 팔고, 응? 떡 만들고, 응? 손님한테 전화 받고. 없으니까 막 일이 안 되잖아, 일이. 저희 뭐야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네가 오라게 그러는
혼자 나한테만 다 맡겨놓고. 이 새끼 나만 다 시켜먹는 것 같아. 비아냥거리는 듯한 동생 말을 듣고 울컥해 가게를 뛰쳐나온 기원 씨. 7년 전 같이 일하자는 동생 말에 하던 일을 접고 왔는데 지금은 동생 밑에서 힘쓰는 일이나 하는 것 같은 자신이 처량한 생각이 든다. 가족들은 자신을 그냥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저 답답하다. 그날 저녁. 기원 씨가 작심하고 엄마를 찾는다. 여기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시키는 것 같고 엄마는 형편만 들고 그러니까 동생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썩 하다 보면 전화도 받아야 하고 돈도 맡아야 하고 떡 좀 팔아야 되고 다 이거 없어지고. 형이 나가서 혹시 일 때 못 들어올 때는 네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좀 이해 좀 해줘. 이건 형이 일을 안 해도 참으란 말씀인가? 듣다 보니 더 이해가 안 된다. 아유. 둘째가 워낙 묻어내서 아무 불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 둘째의 말을 듣고 나니 엄마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다음 날 새벽. 시장 한켠을 밝히고 있어야 할 떡집이 웬일로 마냥 어둡다. 주인 안 왔나? 항상 먼저 출근해 불을 밝히고 형제들을 기다리던 둘째 형인데 오늘은 무슨 일일까? 평상시 출근 시간보다 늦었다. 혹시나 싶어 전화를 해보지만 안 봤네. 오늘은 주문량이 산더미 같으니 더는 지체할 수도 없다. 레원 씨가 직접 떡 만들기에 들어갔다. 큰형에게 배웠기 때문에 레원 씨도 떡은 만들 줄 안다. 그러나 오랫동안 둘째 형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바쁜데 지금 어디 간 거야? 아우. 내가 솔직히 아직 안 하네? 네, 둘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형이 자리 비워도 일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작정하고 엇나가는 것 같은 둘째에 화가 치미는 재원 씨. 이 친구 물량도 많은데 지금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동생 집으로 향한다. 시간이 몇 시나? 어? 한편으로는 화도 뻗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속 끓이며 기다리느니 직접 가서 혼을 내든 어쩌든 할 요령이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누워있는 동생이 보인다. 사람 기척을 못 느낀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반응이 없는 기원 씨. 야, 이 전화 들고 있어. 왜 안 받아? 전화. 뭐 하는 거야? 형이 뭐라고 하든 말든 뚱하니 있는 동생을 보니 말이 곱게 나가질 않는다. 이제 섭섭해서 하기도 싫고 이제 안 한다고. 나도 이제 딴 일 좀 해볼 거라고. 야, 어이가 없다. 어? 지금 말이 되냐? 어? 왜 그러는데? 일단 가게로 나와. 어? 빨리. 사실 요 며칠 작정하고 둘째를 다그친 기원 씨.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다. 일단 가게로 나와. 어? 애기 놀고 하니까 빨리 나오라. 어? 조카들도 있는데 형제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아하니 동생도 쌓인 것이 있는 것 같고 자신도 동생에게 언짢은 것이 있는 상황. 얘기를 해보려는 첫째 재원 씨. 그런데 형을 곁눈으로 보고 외면하는 동생을 보자 순간 울컥해 큰 소리가 터진다. 나한테 불만 있냐? 응? 불만 있냐고. 동생은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없어도 네가 여기 전체 다 통화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랑. 어? 야, 정리정돈 좀 잘 좀 하고 좀 청소 좀 애도 좀 시키고 너도 좀 해야지 좀. 내가 뭐 일만 하는 모습이야? 순간 말문이 막히는 재원 씨. 요 며칠 동생 일 가르칠 생각에 좀 다그쳤더니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인가. 아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신경을 쓰던 엄마 영순 씨. 아무래도 나서야 할 것 같다. 아, 이게 시끄러운 거야! 야!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어? 아이, 참. 엄마의 등장으로 싸움은 강제 종료됐지만 형제 모두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다. 일 끝나고 엄마 집으로 모여. 엄마가 좀 비니 할 말이 있으니까. 네. 엄마 갈게. 응? 아들들 각자의 마음을 다 아는 엄마가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다.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낸다. 큰아들, 네. 세종시 가봤던 일은 그 자리 본 데는 어디야? 어디? 여기 1층에는 떡카페하고 응. 2층에는 공장을 하고 응. 3층에는 커피숍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보고는 있지만 기원 씨는 형이 보여주는 사진의 의미를 모르겠다. 세종시다가 네. 2호점으로 가라고. 네. 2호점을 내고 네. 또 이제 2호점을 내려갈 때 이제 또 여기는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신경 좀 쓰고 네. 또 이제 2호점 형이 나가고 여긴 내가 총괄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잘 여기 좀 하고 커피 좀 하고 너를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이 그렇게 맘먹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시키고 한 거요. 아, 미리 얘기라도 해주든가. 뒷짐이라도 해주든가 그래야지. 아유. 아, 사람은 너무 기뜸해서 긴장하고 있으면 안 돼. 순간적으로 일을 일으켜야지. 둘째야, 형이 너무 심하게 다그친 것 같은데 그냥 그동안 미안하다. 형 마음도 모르고 계속 심통 부리고 형 마음도 몰랐네. 미안해. 근데 이제 제 막내하고 내가 뒤에서 한번 받쳐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한번 해봐요. 막내하고 뒤에서 그냥 든든하게 봐줄 테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형이 깃발을 들고 나서고 동생들은 최선을 다해 따르면 될 일이다. 형 말 잘 들어가면 의리 좋게 잘 삼형제 똘똘 뭉쳐 남부럽지 않게 살아봐. 어? 함께 있으면 더 큰일을 해내는 떡집 삼형제. 앞으로도 파이팅이다.